때문이었죠. 저 한번 괴롭히겠다고 아주 큰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시모의 계획을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제가 시모가 꾸민 일을 알게 되었던 건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조금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연락도 없이 시모가 저희 집에 짐을 바리바리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저희 집으로 오는 거야. 이미 익숙해도 너무 익숙한 일이라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손에 짐이 한가득인 걸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번엔 또 뭘로 날 괴롭히려고 이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냐? 그래 내가 매번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따로 연락해야 한다는 말 몇 번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너 일부러 나 약 올리려고 매번 이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 이거 정리 좀 해놔라. 나 오늘부터 한 2주일 정도 이 집에서 머무르려고 하니 동영이한테는 내가 지금 전화할 테니 따로 신경 쓸 것 없다. 네? 갑자기요? 집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래, 공사를 좀 하게 됐어. 이번에 베란다 쪽을 아예 트려고. 이왕 공사하는 김에 간단하게 거실 주방 리모델링도 좀 하려고. 왜? 난 예쁜 집에서 살면 안 되니? 아니면 내가 여기 와서 잠깐이라도 지내는 게 불편해서 그래?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요. 내가 너한테 보고라도 해야 하는 거야? 내 머리통이라도 열어서 확인시켜주리? 솔직히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호들갑을 떠는 시모가 집을 뜯어고치는 그 큰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공사업체는 어디로 잡아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지 그런 것들 전부 제 남편을 잡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귀찮은 일들은 다 저에게 시켰을 거예요. 업체 알아보는 것, 전화 돌리는 것 등등 말이죠. 그런데 호들갑 하나 덜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과만 통보한다? 이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시모가 제 옆에부터 하루 종일 괴롭히려고 일어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좀 안 되더라고요. 시모가 굳이 귀찮게 저희 집까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면 되었으니까요. 또 괜히 집에서 저를 괴롭히다 남편에게 그 장면이 포착되면 시모만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죠. 다시 생각해봐도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더 나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남편도 뭔가 이상한 시모의 행동을 의심하며 추궁을 해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집에서 공사를 하는 건 사실이었고 내쫓을 수도 없었으니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같이 지내기로 했죠.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생활하는 동안 조심하라고 했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참거나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자신에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가 저에게 하는 행동은 전과 비슷했죠. 더도 덜도 아닌 이전부터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간섭이 더 많아진다는 것 뿐이었죠. 얘, 집에 왜 이렇게 지저분가 없니? 일부러 나왔다고 싹 다 숨긴 거 아니야? 저희 원래 집에 먹을 걸 잘 안 두려고 해요. 그런 것 두면 그이가 늦게 들어와서 먹기도 하고 저희가 먹는 걸 보고 진우도 먹고 싶다고 때렸었거든요. 먹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제가 좀 사올까요? 난 떡 좋아하니까 떡 먹자. 그럼 제가 앞에 떡집 가서 뭐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니? 과자 겨우 그거 가지고 건강 걱정한다고 집에도 두지 않는다는 애가 떡은 사오겠다고. 왜? 난 아무거나 먹고 목 나빠져라 이거냐? 먹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냄비도 있고 찜기도 있던데 네가 직접 떡 만들어서 내놔라. 떡 한 종류만 먹으면 금방 물리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넉넉히 한 3-4개 정도 해라. 뭘 그렇게 멀뚱멀뚱히 서있니? 오늘 주게 다 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되겠구만. 이와 비슷한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 있을 때까지는 말이죠. 화도 나고 짜증도 올라왔지만 그건 아주 잠시였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에게 시모의 괴롭힘은 일상이 된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와 심술과 괴롭힘에도 익숙했던 제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를 듣게 되면서 말이죠. 나 아직 아들네 있지. 아직 며칠 남았잖아. 나도 나가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해. 근데 여기 온 김에 한 시간이라도 더 괴롭혀야 하지 않겠어? 아유, 근데 얼마나 열받는지 알아? 이 독한 년이 내가 괴롭혀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얄미워가지고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러지 못하겠고,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쌓아두었다가 그날 그년 표정 보고 싹 다 날려버리려고. 아니, 그날 내가 자기한테 말했잖아. 이제 한 3일 정도 뒤에 그년 엄마 죽은 날이라고. 딱 1년 되는 날인데 내가 제사 못 지내게 하려고. 내가 있는데 뭔 상관이냐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 그년이 내가 있는 앞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 제사 지낸다고 하면 나야 좋지. 귀신 달라붙게 뭐하는 짓이냐고 깽판 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년 엄마한테도 당한 게 있거든. 앞으로 평생 나 죽을 때까지는 걔 지 엄마 길 못 챙겨. 내가 길을 쓰고 못 챙기게 할 거니까. 또 모르지?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려대면 싹싹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하여튼 내 가슴에 쌓이는 울분 다 풀릴 때까지는 절대 그 꼴 못 봐. 그래서 앞으로 한 5일은 더 있으려고. 잔잔바리로 좀 괴롭히기도 하면서. 솔직히 그 말을 듣고서는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나 싶어서 말이죠. 다른 일도 아니고 부모님 기일을 좀 챙기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집 공사까지 하다니 정말 사람 같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저와는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남편 어머니였고 진화 할머니니까 그런 관계에서 느껴지는 가족의 감정은 그나마 있었는데, 그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그마저 있던 그 감정도 딱 떨어져 버렸죠. 마음 같아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런 악랄한 생각을 하는 시모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말한 것처럼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싹 빼며 두 손 두 발 싹싹 빌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몸무게도 더 나가고 젊기도 더 젊은 제가 시모를 그렇게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시모에게 쌓인 감정도 산처럼 쌓여 있었으니 심지에 불만 붙으면 되는 일이었죠. 그때 그 통화 내용으로 심지에 불이 붙을 뻔하다 겨우 말았어요. 하필 그때가 남편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라 남편이 신경 쓰게 될 만한 일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모에게 이 일을 묻기로 하고 우선은 조용히 넘기자 싶었죠. 엄마의 유언대로 마음으로 엄마를 기리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딱히 시모와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친정엄마 기일이 점점 더 다가오고 코앞이 되자 작게라도 기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엄마의 유해를 뿌린 바다를 갈 생각도 했지만 아직 어린 진우를 데리고 가는 게 신경 쓰이기도 했고, 시모가 눈치를 채고 뒤쫓아와 소동이라도 생길까 싶어 그럴 수도 없었죠. 고민 끝에 시모 몰래 아주 작게 제사를 지낼 생각을 했어요. 친정엄마가 한 유언을 시모 앞에서 되뇌면 안심을 하고 있을 테니 안방에서 자그마하게 지내면 조용히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몰라도 안방은 시모도 들어오는 걸 힘들어했으니 괜찮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자 초조해 보이는 건 반대로 시모였습니다. 제 기분을 망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먼저 저희 엄마 기일에 대해 말을 꺼낼 수도 없었으니 속이 많이 타는 듯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마시지도 않는 얼음물을 수차례 마시는 걸 보면서 그 속타는 마음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든 말든 저는 세워둔 계획대로 착착 준비를 해나갔어요. 그리고 엄마 기일날 역시 평범한 날들처럼 지내는 척을 하며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때쯤 남편이 연구지 생활로 바쁠 때라 거의 매일같이 새벽에 들어왔고, 남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핑계로 엄마의 제사 음식도 준비할 수 있었죠.
엄마가 생전 좋아하는 음식들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남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척하며 시모의 의심을 피할 수도 있었고요. 거기다 일부러 몸이 피곤한 척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일찍이 잠을 자려고요. 뭐? 지금 자겠다고? 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차피 그이도 새벽중이나 오고 진우도 이제 막 잠들어서 새벽이나 깰 것 같았어요. 나중에 일어나더라도 지금 잠을 자드려고요. 오늘 너네 그래, 피곤하다고 하는데 어쩌겠냐. 그래라. 시모는 제가 초저녁부터 잠을 자겠다고 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미 음식 준비는 다 해놓은 상황이니 밤에 일어나 상만 차리면 되었죠. 시모가 일찍이 잠이 드는 편이기도 했고 또 제가 평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시모도 일부러 졸린 눈을 뜨고 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죠. 한참 전부터 거실에 TV 소리도 꺼져 있었고 집안의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문을 살짝 열어 확인해본 시모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죠. 서둘러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베란다에 있던 음식을 안방에다가 가져다 놓았죠. 그리고 작은 상에다가 몇 가지 안 되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다 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사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돌아가신 엄마가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넋두리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엄마를 기릴 수 있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엄마를 기리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시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엄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저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왜 재수없긴 예미 밥상을 차리냐? 아내가 있는데 감히 제사상을 차려?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몰래 제사 지내려고 나한테 밑밥 깔았던 거구나. 이게 어디서 잔머리를 쓰고 있어? 어머님, 설마 여태까지 저 감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이날이 그냥 보내는 게 하도 이상해서 나도 너처럼 연기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거 싹 다 물러라. 내가 엎어버리기 전에 어디 우리 아들 집에서 귀신을 부리려고 해? 너 우리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금지인 거 몰라? 그냥 엄마 기르는 게 무슨 우상 숭배가 되는데요. 그리고 내가 내 엄마 제사 모신다는 게 그게 왜 이렇게까지 나오신 문제고요? 제가 제사 지낸다고 남편을 고생시켰어요. 집안일에 내팽개치고 여기에만 매달렸어요. 제사상도 어머님 눈치 봐서 겨우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눈 감아주지 못하세요? 어머님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없으세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 것이지? 네가 날 우습게 보고 이렇게 나오나 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네 눈으로 확인시켜주마. 내가 한다면 하는 그런 사람이야, 알아?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제 앞을 뛰어 지나갔고 자그마하게 준비되어 있던 친정엄마의 제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나동갈아지는 음식들과 엄마의 사진을 보니 마치 엄마가 쓰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엎어진 제사상을 다급히 정리하고 있었죠. 너 그거 정리하고 내 방으로 좀 들어와라. 너 내가 정신교육부터 새로 가르쳐야겠어. 기도로 네 몸에 붙은 귀신도 좀 떼어내고 네가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 곧장 따라 들어와라. 도저히 시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저도 눈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방을 나서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돌려 세웠습니다. 당장 사과해. 나한테도 우리 엄마한테도. 아유, 이게 정말 미쳤나? 야, 너 미쳤어? 어디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이게 정말 귀신이라도 씌었나? 아유, 너네 애미도 귀신 씌어서 미친 짓거리를 하더니 이제는 네 차례야? 이것들이 쌍으로 귀신이 씌어가지고 나 이거 안 나?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시모가 잘못했다고 말을 한다면 없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시모와 결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 말대로 뭐에 쓰인 척을 했죠. 이왕이면 시모가 집소리 못하는 친정엄마가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하던 말도 그대로 하면서 시모를 물어붙이기 시작했죠. 이것이 정말 여태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딸을 괴롭혀.
어디 오늘 누가 정신 차리게 되나 한번 보자. 내가 마지못한 2년 정신교육 오늘 하려니까 이 잡것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겁주려고 이러는 거야? 당장 그만 안 둬? 시몬은 제가 엄마의 말투를 섞어서 쓰자 과거 혼쭐난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잔뜩 겁을 먹었어요. 그런 시무를 섞어서 있는 힘껏 뒤흔들었습니다. 앞뒤 좌우할 것 없이 시무를 바닥에서 공중으로 바닥으로 업어쳤죠. 제 힘이 다 빠질 때쯤 시무의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바닥에 내리쳐져서 아픈지 몸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죠. 전 다시 시모에게 겁을 줬습니다. 너 그거 갖고 아파했을 테겠냐? 날 밝을 때까지 푸덕거리게 해야 하는데 다시 2차전 시작하자. 네, 잘못했습니다. 민지인지 아니면 민주 어머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조건 잘못했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저 이러다 정말 죽겠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못된 생각한 것도 잘못됐고 못된 행동한 것도 잘못했으니 제발 그만하세요. 시몬은 일어날 힘도 없는지 옆으로 누운 채 양손으로 빌며 저에게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빌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웃음도 나고 속도 시원했는데 제가 시모에게 당해온 시간에 비하면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모 옷을 잡고 업어뜨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못 들어 멈추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더는 상관이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시모에게서 보호해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없었으니 남편이 알게 되건 말건 제 나름대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잠시 흘겨보고 다시금 하던 행동을 계속하려고 했죠. 그래서 남편이 저를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나 당신 엄마 더는 가만히 못 놔둬. 난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말릴 생각하지 마. 아주 잠시 남편과 제가 실랑이를 벌이게 되니 시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동영아, 인연이 날 죽이려고 한다. 네가 오기 전까지 내가 이 바닥을 얼마나 뒹굴었는지 알아? 엄마 몸 보면 온몸이 멍으로 새파랄 거다. 인연 좀 말려봐라. 이 미친년 귀신이 씌어서 이러는 거라고. 인연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너 오늘 나한테 죽는 날이 알겠어? 도움을 요청하는 시모를 요절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힘을 써서 절 말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자취종을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만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줘야 내가 해결을 하지. 어머니도 가만히 있으세요. 이 사람 이렇게 한 거 보면 잘한 것도 없을 텐데. 당신 나한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인데? 결국 남편에게 좀 전까지 있었던 내용을 전부 말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허튼 소리 하지 못하도록 제가 한 말, 시모가 한 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서 말이죠. 시모는 자신의 한 말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맞기까지 했는데 아내 편을 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표정은 얼마 가지 않아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 상황을 모두 듣게 된 남편이 다른 말 없이 시무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거든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나가시라고요. 뭐? 제가 아니라 나보고 집에 나가라고? 너 지금 엄마 내쫓는 거니? 예, 동영아, 내가 쟤한테 맞았다니까. 내가 이 꼴을 하고 있는데 전현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세요? 누가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냐고요? 저도 지금까지 옆에서 많이 참았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어머니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할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 왜 할머니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세요? 적어도 할머니는 이런 짓까지는 안 하셨어요. 대부분 집안일에 대한 시집살이셨지? 그런데 방금 전 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그냥 사람 자체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또 이 사람이 한 말, 그리고 제가 본 것만 봐도 별 이유도 없이 사람 괴롭히고 싶어서 한 행동이셨고요.
수십 번 생각해봐도 이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고요. 전 제 아내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대신에 용서를 빌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연락하지 마세요. 강경한 아들의 모습에 시몬은 당황을 하여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모가 짐을 챙겨 나가겠다며 시간을 끌려고 하자 남편은 시모를 먼저 밖에다가 내쫓고 난 후 직접 짐을 정리하여 밖에 두었죠. 그리고 남편이 시모를 대신하여 제게 사과를 하려고 했어요. 아직 시모에 대한 화는 더 남아있었지만 더는 제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조치는 다 했었고 시모가 잘못이지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교수 준비 중으로 인해 바쁜 남편에게 더는 신경을 쓰고 하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그날의 일을 잘 마무리 지은 뒤 그날 밤을 넘기게 되었어요. 이후 시모는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먹었는지 한동안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봐도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비굴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말을 하며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 용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에도 진심이 없으니 더는 듣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런 느낌의 남편도 받았나 봅니다. 연락이 왔지만 아직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통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시댁살이 없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시모가 곁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명절에 놀러가는 사람들 보며 마냥 부러워했는데 저도 이제는 가족들과 마음 편히 놀러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시모 일로 남편에게 아주 조금 미안하긴 한데 시모가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한동안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누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시모가 이 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제발 마음 좀 곱게 쓰세요. 무조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 그 성격 못 고치면 천국 아니라 지옥에서도 어머니 안 받아줍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시어머니분들께 제발 며느리를 괜히 괴롭히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분들도 며느리로 생활하셨잖아요.